6시 12분이고요.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에 명분의 엄마가 반찬이랑 이것저것 싸주신다고 해가지고 들려서 지금 양손 가득, 여기 시트, 조수석 시트 가득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김치부터 해가지고요, 오이, 가지, 대파, 또 깻잎지, 옥수수. 지금 옥수수 냄새가 차 안을 진동을 합니다. 역시 여름에는 제철 음식이 참 많아요. 엊그저께 집 안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옥수수 하나를 이렇게 물어먹고 있는데, 아, 여름이다, 나 지금 여름 속에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로 출근을 하면서 정말 옥수수는 거의 매일같이 먹고 있고요. 오늘은 또 복숭아가 많이 들어왔어요. 복숭아를 이제 보시는 시니어 분께서 복숭아를 잔뜩 갖다 주셔가지고 오늘 3개나 먹었습니다. 제가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복숭아가 작으니까 껍질째 먹어도 껍질이 많이 질기지 않고 그런 대로 맛있었습니다. 먹다가 또 껍질이 물리거나 질리면은 또 뜯어먹기도 하고 뭐 껍질째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여름 음식 제대로 먹으면서 제철 과일들, 제철 채소들 먹으면서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봄에는 또 어땠는데요? 제가 봄임을 느꼈던 게 냉이, 달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손님들이 많이 주시고 이제 명분의 엄마도 한바탕 싸서 주셨어요. 근데 냉이 달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봄에 뭐 달래장 해서 뭐 밥이랑 꼭 비벼 먹거나 냉이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냉이를 전으로도 부쳐 먹었어요. 그 외에는 달리 생각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모든 음식에 다 냉이를 넣어가면서 먹긴 했는데요, 아주 버거웠습니다. 근데 올해 여름에는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오이, 가지, 상추거든요. 상추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씩 받아가는 양이 위생팩이 안 잠길 정도로 꽉꽉 눌러 넣은 양이거든요. 거기에 오이고추 같은 것도 같이 껴서 주시는데, 상추를 지금 아주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배추랑 뭐 그 뭐라 그러죠? 빨강색 양배추? 양배추인데 그 보라색, 붉은색, 아무튼 그런 것도 받았는데, 제가 찍어서 애호박도 받아서 찍어서 명부한테 보내주니까 저걸 어떻게 처치한다 하더니 냉채 족발을 먹어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저 야채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손님들, 어르신들께 받은 야채들, 제철 음식들이 한가득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결책은 오늘 바로 냉채족발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냉채족발을 직접 만들런지 아니면 족발을 사와서 거기다 냉채를 따로 만들 건지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오늘 또 파티를 하겠군요. 원래 오늘 도수치료 가는 날인데 선생님이 오늘 집안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약을 미뤄야 될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어머,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내일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 너무 목소리가 밝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숙제를 좀 많이 내주시는데,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느라 병원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좀 숙제를 뭘로 내셨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와중이라, 분명히 가면은 또 누구누구 씨 숙제 안 하셨죠? 몸 상태가 왜 이래요? 하고 혼낼 게 뻔해가지고 아주 그 선생님은 저에게 귀인이세요.
제가 집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몸이 붕 떠서 허리로 넘어졌어요. 허리로 넘어지고 또 팔꿈치로 찌고 마지막에 머리까지 바닥에 박았거든요. 그 뒤로 어쩐지 허리에 통증이, 이게 내가 허리를 다쳤다라고 인식을 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정말 다쳐서 아픈 건지 그리고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왔는데 아마 근육이 놀란 것 같다. 그래도 뼈는 뭐 부러지진 않았으니 뭐 금가거나 허리는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 저는 생리통이 허리로 오더라고요. 원래는 항상 좀 아랫배가 아픈 편이었어요. 근데 그 넘어진 뒤로 생리통이 허리로 와서 이게 CTA로 찍었을 때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또 이게 뭔가 또 인과관계가 다친 뒤에 생리통이 허리로 오니까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이거 그때 다친 뒤로 뭔가 이상이 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수 치료를 받았죠. 물리치료도 받다가 이제 도수 치료도 있다길래 받았죠. 근데 이제 도수 치료가 실비가 더 이상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시고 전에도 40분 코스 가격 받으시면서 한 2시간씩 해주셨어요. 심지어 저 퇴근하고 가면은 6시 반, 7시 이때잖아요. 근데 정말 2시간씩이나 정말 잘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막 마사지도 해주시고 뭐 운동법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 5-3부 집이다 보니까 어깨나 이런 것들이 말려있고 또 등 힘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하셨어요. 전방 경사, 보통 여자들은 전방 경사일 것 같아요. 허리가 이렇게 짤록한 허리가 이렇게 짤록해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가는. 그래서 잘 때 바닥에 누우면 허리가 이렇게 항상 붕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아프긴 하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서 있는 자세도 그렇고 누워 있는 자세도 그렇고 다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몸의 이 하중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허리가 앞으로 꺾여 있으니까 그 하중이 다 허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허리 디스크까지 올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체형 교정까지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허리에 힘을 좀 빼고 그 힘을 등으로 주는 듯한 그런, 차마 제가 몇 주 동안 배운 거라서 이게 선생님한테 말로 들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이게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왜 힘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수업 1시간, 2시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몸의 균형을 좀 잘 맞춰 주시려고 하시고, 또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서 있을 때 또 틈틈이 어떤 운동을 하면은 자세 교정에 좋은지 같은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덕분에 제가 그동안 잘못 서 있었고 잘못 앉아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의식적으로나마 그 자세를 고쳐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갈매기의 꿈을 다 읽었고요. 데미안을 과속 시작했어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 AI,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미리 알고 읽으면 좋을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줘. 혹은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런 내용을 넣은 걸까?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랑 또 토론의 장이 그 안에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싱클레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싱클레어가 데미안에서 그 남자 소년 주인공의 싱클레어거든요. 싱클레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데미안이 구원을 해줘요. 그 복잡한 방식으로. 그래서
싱클레어는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데미안 덕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때로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정말 누군가가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빠져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구해주기를 바래. 나를 구원해주기를 바래. 그러면은 나는 내가 내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어.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죄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날 꺼내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뭐 얼마를 줄 텐데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대가 나를 구원을 해주면은 그 감사의 의미가 많이 회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어른이 되지 못한 걸까요? 저도 뭐 요즘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돈 빌릴 때는 두 손으로 빌리고 갚을 때는 한 손으로 갚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제 상황을 이제 제미나이한테 내가 지금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하면은 이제 제미나이가 누구누구님 아주 올바른 독서를 하고 계시군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좀 더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은요, 제가 지난 목요일, 수요일 날 절반 읽었고 오늘 나머지 절반을 읽었는데 사실 4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부를 읽었을 때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저렇게 먹이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난 더 높이 날고 싶어. 더 빨리 날고 싶어. 그렇게 해서 과속 방지턱이 해내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동화인 줄만 알았어요. 와, 우리 조나단 아주 열심히 배우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 배우려는 과속 의지가 방지턱이 남들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니 결국 해냈네. 와, 짝짝짝. 이런 이소부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과속 방지턱이 근데 있습니다. 그게 그 챕터를 넘어갈수록 점점 굉장히 얘기가 심오해지더라고요.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과속 얘기부터 방지턱이 해서 있습니다. 또 이제 조나단이 스승이 되기도 하죠. 스승이 되기도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산하거라. 나는 너희들에게 배움을 다 주었다 하고 조나단은 이렇게 투명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조나단의 제자들이 조나단에게 배운 우리 갈매기들이 날 수 있는 방법,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전수를 해주려고 하죠. 조나단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되 나를 신성화하지 말거라, 신격화하지 말거라 라고 하고 가는데 이제 갈매기들이 그 제자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갈매기들이 그 나는 법을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조나단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조나단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나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두 발 갔다 나르라고 하셨나요? 과속 방지턱이 조나단님은 있습니다. 눈빛 색깔이 무슨 색이었나요? 조나단님은 날개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게 되더니 과속 이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재단 같은 거를 이제 멋있게 쌓고 그렇게 조나단이 자기를 신성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나단은 그들에게 신이 되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나 오늘날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것과 오늘 또 데미안을 보면서 하나 떠올린 철학적인 개념이 르상티망이었거든요. 약 르상티망. 200m 앞 시속 30km 예전에 단속 철학책을 구간입니다. 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냥 진입했습니다. 배웠던, 서행하세요. 팔짝거리면서 배웠던 개념인데, 여우가 포도를, 여기 근처에 있는 포도를 이렇게 따서 먹어요. 너무 달죠.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있는 포도도 따먹고 싶어. 근데 안 닿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할 때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실과 자기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닿을 수 없으니까 저거는 맛이 없는 걸 거야. 우리 사람들도 르상티망을 많이 겪습니다. 똑같은 파스타집이 있어요. 여기 파스타집은 저렴해. 우리가 갈 수 있어. 근데 저기 파스타집은 가격을 4배, 5배씩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맛은 똑같아. 굳이 저기 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개념이 르상티망이라고 표현해요. 조나단의 제자의 제자들, 이제 더 이상 조나단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갈매기들이 아니라 그저 조나단을 숭배하려고만 하는 그런 자들, 자기들이 그 뛰어난 것을 과속 배울 방지턱이 수 있습니다. 있는 의지도 없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과속 같으니 방지턱이 그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조나단은 위대한 갈매기야, 신이야, 넘어설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전도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제미나이한테 써봅니다. 르상티망이라는 그 철학적 개념을 그때 배웠었는데, 지금 갈매기들과 조나단의 상황, 갈매기들이 조나단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르상티망이 맞니? 라고 물어보면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그럼 또 칭찬을 받고 또 으쓱해지면서 또 열심히 책을 읽죠. 또 오늘 또 르상티망을 배웠던 부분이, 데미안이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카인과 아벨이에요. 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냥 잘은 몰랐거든요. 그냥 둘이 형제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미나이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냥 나 이거 둘이 죽인 것만 알았는데 뭐 무슨 사연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이 카인과 아벨인데 둘 다 하나님께 각각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아벨의 그 제물만 이렇게 반기셨대요. 그래서 카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카인을 내쫓았댔나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자야 이러니까 카인이 하나님께 가서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이제 표식을 남긴 거죠. 카인을 절대 죽이지 마라, 이렇게 표식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데미안은 그거를 보고 의아함을 느낀 거죠. 이거는 카인의 표식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카인이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표식을 준 것이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자기들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니까 그럼 너네가 다 같이 가서 죽이면 되지 않겠냐 하면은 저희는 겁쟁이라서 못 죽입니다. 이게 아니라 카인에게는 표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데미안의 뜻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말로써 잘 표현이 안 되네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도 르상티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카인을 죽일 수 없으니 그래, 이거는 애초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표식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갑자기 왜 데미안을 읽게 됐냐면 이것도 굉장히 우연 아닌 우연인데 잡지 같은 게 하나 왔어요. 이제 직원들이 뭐 후기 같은 거 쓰잖아요. 아니면 자기 삶의 이야기 같은 거 그런 잡지 뒷부분에 이렇게 살짝 써놓는데 어떤 분께서 데미안을 다 읽고 이번에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기를 쭉쭉 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뭐 마음이 많이 편해졌대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 조직 내에 잘 섞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인생에 허무함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내 분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면서 불평 없이 요즘에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모르겠으나 꾸준한 독서에서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데미안 나도 참 옛날에 데미안 책을 읽었었는데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뭐 알은 세 개다 그거잖아.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나중에 나도 언젠가 다시 읽어봐야지 이 정도였는데 제가 갈매기의 꿈을 다 읽고 나서 데미나이를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의지하고 데미나이야 나 이번에 다 읽었어. 갈매기의 꿈 다 읽었는데 그 다음 책으로 뭘 읽으면 좋을까? 라고 추천을 했더니 1순위가 데미안이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연금술사였어요. 3위가 달과 육펜스였고요. 달과 육펜스는 제가 작년에 읽었어서 참 재밌게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고 제가 분명히 오전에 다른 곳에서 데미안을 누군가 읽고 이렇게 삶이 참 편안해졌다라는 글을 봤는데 또 방금 추천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데미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마 제가 학생 때나 읽었던 것 같아요. 데미안이라는 책을. 그거를 청소년이던 제가 혼자 온전히 이해하면서 읽기에는 분명히 왜냐면 저는 뭐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생각이 깊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토론의 장을 열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보완해주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런 독서 방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분명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이기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해야 되고 파고들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의 상황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느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진정한 독서이지 않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수가 많아지면 뭘 하겠어요. 뭐 물론 그것에서도 뭔가 쌓이는 게 있겠죠. 하지만 이왕 한 권 읽는 거 더 깊게 읽고자 그러면은 제 독서 적금이 100만 원이 되는 날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이게 옳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재밌기도 하고요.
만약 제가 100권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데미안을 읽었더라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르상피망을 떠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갈매기의 꿈의 조나단과 엮어서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층 더 깊이 있게 오히려 같은 책을 빠르게 5번 읽은 것보다 더 약 좋은 400m 효과를 시속 내고 60km 있으리라 과속 신호 위반 생각합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갈매기의 꿈은요, 한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동화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동화일 거야, 가볍게 읽기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곱씹어가면서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는 맛으로 읽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그 찜찜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지금 이해는 했는데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은 그 찜찜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데미안도 읽고 다른 책들도 읽다가 그 후에 이 책을 다시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갈매기의 꿈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약 600m 시속 8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저는 주말에 이제 침대를 사러 갈 거예요. 좀 모션 베드를 사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있긴 한데 참 고민이 되네요. 모션 베드를 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침대를 사야 할지. 매트리스는 또 오래 쓰잖아요. 하나 사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발품을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데미안 책을 읽다가 그냥 거의 첫 부분에 그냥 뭐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내 공간을 너무 요즘 유행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꾸미고 싶지 않다. 그냥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개성이 들어가 있고 나의 색깔이 묻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방을 따뜻하고 쾌적하고 그렇게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 문장 몇 글자 안 되는 문장이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내 집을 그렇게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도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랑 이렇게 좀 접목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 책 읽는 와중에 잠깐 쉬어가면서 나는 내 집을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따뜻하고 쾌적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침대를 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려는 침대가 너무 유행을 타는 게 아닐까? 이거는 정말 오롯이 내가 좋아해서 사는 디자인인 걸까? 아니면은 지금 요즘에 유행이라는 것들에 내가 길들여져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탁을 살 때도 화장품을 살 때도 굉장히 품을 많이 들였거든요. 내가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 내가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드느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격도 가격이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 타협을 잘 못해요. 정말 웬만하면은 그 팔각형이 다 맞아 떨어져야 사는 편이라서 식탁을 고를 때도 몇 달이 걸렸고요. 화장대를 살 때도 그랬고, 지금 침대도 몇 달 동안 못 사고 있다가 겨우 제가 마음에 드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품을 많이 들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서로가 조화로우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봐가 걱정이에요.